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업체가 하자 보수는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올리겠다고 나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대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신항만과 제2공항 조기 개항이 제주 지역 대선 공약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바다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청항선이 제주 바다에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관광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진출했던 중국인들까지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속의 작은 중국이라 불리는 바오젠 거리.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一般情况下之前都是卖20-30万的，现在呢只有3到10万之间吧。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자 중국인들이 운영해온 사후 면세점이나 식당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4元为什么이제 사람이 없어요. 중국계 자본이 여행사에서부터 호텔 등 도내 관광업계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사실상 사드 보복의 최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최대 중국계 여행사가 운영하는 관광호텔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숙박업소와 전세버스, 음식점 등 협력업체 140여 곳도 비상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휴업하는 데가 많아요. 뭐 손님이 안 들어오는데 뭐 그 문제는 어떡하겠어요. 다 휴업을 해야 되니까. 중국 자본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2,600억 원이 투입된 콘도미니엄에서는 중국인 40여 명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실태양난입니다. 은행에서는 우리가 융자를 빨리 갚으라 하고 다음 달에 오픈은 예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정입니다. 모두. 현재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만여 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관광 안내사와 쇼핑센터, 요식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반중 감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사드 보복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는 제주에서 공공부문의 워크숍을 열고 수학여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관광 분야 단체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도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에서 관광요금 할인 행사를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임대 아파트에서 비가 새는데 임대료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올리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선뜻 수긍하시겠습니까?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더 내야 하는 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서귀포 혁신도시의 부영 임대 아파트. 겉보기에는 새 아파트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복도 타일이 모두 떠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울렁거립니다. 아파트 현관 곳곳에 균열이가 있고 비가 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나 큰 비가 올 때는 창틈으로 물이 넘쳐 집안은 온통 물바다가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영 측은 임대보증금을 법정 최고 한도인 5%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1,100만 원에서 1,900만 원의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옵션들도 풀로 다 돼 있고 그런 아파트 역시 1억 8천까지 내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2억 2천 전세금 받은 상태에서 또 5% 1,100만 원을 올린다고 하니까 저희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아파트 주민 700여 세대 가운데 500여 세대가 임대료 인상 반대 서명을 하고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대해서도 이 부영 아파트 관련 하자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 또는 현장 조사 이렇게 돼서 하자와 관련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해서 부영주택은 지난해 경기도 위례 신도시에서도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입주자들의 계약을 해지한 뒤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확충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신항만과 제2공항의 조기 개항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도민 여론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120만 명. 6년 만에 22배나 늘었지만 제주항의 크루즈 선석은 2곳뿐입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 선석 4개와 여객선 선석 9개를 갖춘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선 공약에 포함해 해양수산부의 계획보다 3년 빠른 2027년까지 신항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해상교통의 요지로서의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의 시급히 준비를 해서 국제 흐름에 대응해서 제주가 세계에서 제일 앞장서는 크루즈 기반 구축의 인프라가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2공항 역시 국토교통부의 목표 연도인 2025년 이전에 조기 개항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인근 지역 발전과 주민 이주 대책은 물론 제2공항과 연결되는 도로도 국가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둘러싼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2공항은 공군기지 연계 의혹까지 제기돼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제2공항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해야만 공군기지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 스스로 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반려하는 것이 크루즈 관광 특구 지정으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육성하는 문제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관심거리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동철 개헌특위 소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적 선도 기능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물론 괭생이 모자반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제주로 밀려들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바다의 청소부라 불리는 최신형 선박이 제주에 배치돼 청정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밧줄과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벨트 끝에 놓인 커다란 자루에는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제주항에 쓰레기가 많이 몰려올 때에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여객선이라든가 화물선이 입출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청항선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92년. 하지만 속도가 느려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오가기 힘든 데다 선체가 작아 대형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들었습니다. 항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청소 선박이 제주 지역에 새롭게 도입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온바당호는 기존 운영 중인 청항선보다 2배가량 큰 76톤급으로 해양 오염이 발생했을 때 방제를 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2-3년 전부터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가 된 괭생이 모자반 수거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런 시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온바당호도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에만 해마다 6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 모두의 바다라는 뜻을 가진 온바당호가 제주 해양 환경 지킴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바다의 불청객인 괭생이 모자반이 이달 말쯤 제주 해역에 밀려들 것으로 예상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연안에서 처음 괭생이 모자반띠가 발견된 이후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제주와 남해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2차례씩 괭생이 모자반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에 남부탐색 구조부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탐색 구조용 수송기가 이착륙하려면 최소 4,800피트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알뜨르 비행장은 3,500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대체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주도에 무상 양여하기로 한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선 국적의 제1동포 등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의 입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선 국적 제1동포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나 북한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평화상 수상자인 김석범 씨를 비롯한 조선 국적 제1동포의 입국이 거부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